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 398번 컨텐츠.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부터 알아볼까요? 도금은 맥박입니다. 심장의 박동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얇은 피부에 분포되어 있는 동맥의 벽에 닿아서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줄기 맥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 글씨는 이 글자가 허신의 설문의자에 나와 있고, 이 글자는 오히려 이체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갈래파자입니다. 보통 물결파라고 해서 여기 삼수변을 넣기도 하는데, 삼수변이 없어도 물길, 물의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핏줄을 보면 마치 하천처럼 이렇게 쭉 퍼져나가 있죠. 갈래를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 글자는 피혈자가 아예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육달월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허신의 설문의자 잠깐 보실까요? 간단하게. 자, 피가 기능에 따라서 분리되어 비스듬히 몸 안에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래 파자의 뜻을 따르고 피혈자의 뜻을 따랐다라고 했으니 이 글자는 회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옥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음을 나타낸다라고도 했지만 어쨌든 회의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줄기 맥자는 이체자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피혈자가 왼쪽으로 간 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의 기관 중에 하나이고 옆에 있는 이것은 하천의 갈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핏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 글자는 두드릴 박자입니다. 한국 어문의 경우에는 두드릴 박이라고 했고요. 일부 자전에는 치다, 때리다, 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맥박 같은 경우는 막 때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두드리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문에 보시면 어떤 무기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손이 하나 더 보입니다. 두 손으로 무기를 들고 이렇게 때리거나 싸운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 전체에 보면 왼쪽에 손수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도 손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무언가를 잡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신의 설문자를 볼까요? 허신은 이것을 어떻게 뒤져서 가지는 것이다, 잡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실내에서 이렇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서 본인이 갖는 것을 이야기하죠. 일설에 따르면 어디 이른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수의 뜻을 따르고 이것이 사실은 부자인데 이게 양하박이라는 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박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손수의 뜻을 따르고 박은 음을 나타낸다. 물론 이 글자를 중국에서는 보어라고 읽습니다. 혹은 부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드릴 박자에 옛날음은 보나 부에 해당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박으로 읽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대 중국어에서는 박이라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보라고 읽습니다. 어디론가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잡는다라는 것은 도적을 소탕한다의 뜻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드릴 박자의 원래 옛 글자의 뜻은 지금 잡을 포자의 뜻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잡다의 뜻은 이 잡을 포자가 담당하면서 얘는 그냥 두드리다, 때리다 의 뜻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럼 박자는 이것만 있느냐? 칠 박자도 있습니다. 박수, 박자 할 때의 박자죠. 이것도 두드릴 박자하고 통하는 글자이고 발음도 같습니다. 거기다가 칠 박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박멸할 때 이 박자인데 이 네 글자는 서로 그래서 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글자는 4급, 준사급 줄기 맥자입니다. 6달월이 당연히 부수가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획입니다. 두드릴 박자, 칠 박자는 1급 배정 한자입니다. 당연히 손수가 부수가 되겠죠.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열셋, 13획입니다. 그래서 맥박이라고 하면 피, 혈관이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맥박이라고 하면 의학 용어이고, 그렇죠? 벽에 다 생기는 주기적인 파동이다. 아까 읽었습니다. 맥박의 빠르기나 강하고 약함 따위로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맥박이 뛰다, 맥박을 재다, 맥박이 빠르다, 맥박이 약하다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맥박과 연관된 단어 중에는 박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맥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각각 맥에 동을 붙이는 등 박에 동을 붙이든 비슷한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맥락이라는 것도 있죠. 원래는 의학 용어인데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맥이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합니다. 명맥이란 말도 있죠. 목숨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혈류의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중요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 유지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맥이란 말도 있죠. 이리저리 흩어져서 질서나 체계가 없다. 혹은 원래 한의학 용어로 맥박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빠르게 뛰기도 하다가 늦게 뛰기도 하다가 하는 것이 지금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난맥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런 양상을 뜻합니다. 박동이란 말 아까 말씀드렸죠. 맥이 뛴다의 뜻입니다. 맥동이란 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 상박할 때 박자가 의외로 이 박자를 쓰고 있습니다. 용과 범이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이다. 양옹상쟁. 우리나라에서는 맥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국에서는 마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자가 다른 이체자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мя크하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박자를 이 7박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영어에서는 pulse 정도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펄스 자체도 원래는 뜻은 치다, 때리다에서 라틴어에서 기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맥박이라는 표현은 최근에 쓰기 시작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 치하의 동아일보 30년, 1930년에 보시면 맥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경향신문, 광복 이후의 경향신문에도 맥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쓰고 있죠. 이 글자는 중국보다는 일본 쪽에서 먼저 1800년대에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98번 컨텐츠는요. 줄기, 맥, 두드릴, 박이 포함된 맥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떻게 유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